제가 약속했던 진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박근혜 죽이고 다른 쪽과 땡땡땡 이렇게 달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K 스포츠를 장악하기 위한 고영태 일당의 음모였고, 그 고영태 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무언가 있습니다. 지금 그 2300개 녹취록 중에서 일부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를 판독하여 들은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40세죠. 40세, 37세 이런 무서운 아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로,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을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기로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이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말하자면 전혀 어떤 비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되기도 하는, 그러나 이 무서운 아이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언론이 거기에 완전히 놀아나서 이 아이들이 주는 먹이를 덥석덥석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는 사실, 또 대한민국 검찰은 2300개의 파일을 확보하고도 대통령을 얘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을 무슨 대단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범으로 몰아가는 놀라운 사실상의 김평우 변호사의 표현을 빌면 반역질을 했다는 사실. 박근혜를 죽이자. 잠시 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의 고온기획대표 김수현의 약 1시간 20분여에 걸친 전화통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얘들이 기획 설계한 거고 기획 폭로한 거다. 최순실 게이트 자체는 얘들이 만들어낸 거다. 최순실은 박근혜가 지는 해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본다. 근데 박 대통령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냐? 없다.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거로 해가지고, 그거 박근혜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거로 해가지고 다른 쪽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다른 쪽은 비박입니다. 여기서는 비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비박을 친박 아닌 비박 아니라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얘기를 만들어내죠. 얘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도 열릴 거고 최순실도 불려갈 거고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을 터뜨리고 자기들의 사후는 보장을 받고 스포츠K는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스포츠계 이사장은 완전히 무슨 허수아비를 갖다 놓자 이런 계획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일당의 K스포츠 장악 실패 사건인데 얘들은 그 기획대로 쭉 대한민국 언론은 덥석덥석 받아먹으면서 사건으로 끌려 들어간, 그래서 이 거대한 최순실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기획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세력이 하나라도 제대로 꽂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냐? 김정수 나갈 사람, 저기 철이도 나갈 사람, 이것은 2016년 1월 24일 통화입니다. 국장실장, 난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그랬거든. 그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우리는 재단에 있는 돈이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게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글쎄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얘들의 기획대로 움직였을까요? 시정 명령 좀 내려서 조퇴하고 문체부에서도 시정 명령을 한 판을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거지. 700억을 꼭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미르 스포츠 700억 꼭값 빼먹듯이 빼먹자. 우리는 권력이 있어.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자. 대대적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 흔들어서 세입기 비리들을 한번 솎아내면서 실제 납품 업체들은 구속시켜버리고 이건 단체들 시정 명령, 문체부 담당자 앞으로 지원 사업에 더 적극을 임해라. 수사 종결. 이번 정권에서. 그다음에 다음 정권이 만약 바뀌었어. 이걸 또 흔들어 사정이다 한번 수사한 걸 또 하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큰 거야. 네, 계속 듣겠습니다. 형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넣어놓고 학교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그거는 소장이 없어져도 그건 저희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만들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최순실 제거 계획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소장은 이미 진은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통해서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거를 죽이는 대통령을 개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제거 계획을 하고 박근혜한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얘들 입에서 깨끗하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는 나올 게 없다. 안 된다. 뭐 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갖고 원기익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또 자회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사업까지 벌려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기획하고 있다 밑에서 사실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몰랐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순실이 서울에도 잡혀 들어오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김용 얘기 나오고 지금 보니까 그거 그거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딴 쪽 지금 들어보시죠. 김종 얘기 나오고 지금 보니까 차관독이 타깃이 돼가지고 TF팀 꾸렸다고 영태형이 얘기를 하는데 소장도 인지하고 소장은 최순실입니다. 소장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봤을 때 저는 1, 2개월이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죠? 그 촬영을 지금까지 이진동이라는 봐도 TV조선 기자입니다. 사회부장입니다. 끝나잖아요.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국정운영 됐다, 관여하고 뭐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모두 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황상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네, 잠깐요. 이것도 보고 하십시오. 새누리당 안에 지금 친박, 비박, 엠비기들 다 각자 지분 갖고 싸움을 하고 있지 않냐, 정권을 잡으려고. 거기 중에서 친박연대 쉽게 해서 친박연대가 아니라 비박연대 쪽이 누구한테 좀 센 놈한테 줄을 대서 이거를 친박 세력 죽이는 용으로 쓰고 내부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면 거기서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스톱. 이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누가? 이모 씨라고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데 지금 요 대목은 얘들이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모가 왜 저렇게 움직일까 하고 추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영태형하고 집에서 이미 죽어가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어도 소장은 위원장은 이모 씨입니다. 죽을 텐데 여기다 기름을 확 붓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태형이나 장관이나 차감동이나 이런 걸로 부어가지고 완전히 친박연대를 죽여버리고 힘을 죽여버리면 다음 대권 주자는 기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받는다는 거죠. 자리를 받는다. 네, 이게 7월 4일 보도인데, 이 인터뷰하고 4일... 너 어차피 나왔으니까 너는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영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몰고 간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하는데 하는 일도 말도 안 되는 없고 하는데 최순실, 정윤회 뭐 이런 애가 국정 개입했다? 나라를 제대로 못했네? 저는 그런 단계로 보는 거죠. 스톱. 최순실 정윤회가 국정 개입을 했다? 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최순실이가 고영태를 끌어들여서 뭔가 미르하고 K스포츠 밑에 사업을 까먹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영태 일당을 고용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블러핑한 겁니다. 속인 겁니다.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가 마치 박근혜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믿었던 소수의 다른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청와대 실무진 중에 문화부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최순실이가 청와대도 자주 들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심부름 말하자면 옷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치 무언가 있는 듯이 최순실이가 블러핑을 하고 그것을 믿어서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기가 굉장히 대통령에게 힘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거를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믿고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면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 정권을 비박으로 바꾸고 비박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권을 잡는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저는 비박이 어느 정도로 실제로 끌려 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함몰되어서 들어갔죠. 언론들은 얘들이 뿌리는 것을 하나씩 잘 잡아먹고 키우면서 정치권 전체가 함몰에 들어간 겁니다. 언론이 말하자면 얘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얘들의 충실한 로봇 노릇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무슨 회사가 있나 봐요. 몇 개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가지고 1억짜리를 말도 안 되게 3억 주고 5억 주고 10억짜리 100억 주고 그렇게 된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찾아서 차감도 보내고
김종 보내고. 순서로 따지면 저는 재단에 우리가 장악하고 이 순서를 좀 따야 되겠다. 장악하고 형 나가면은 지하고 해외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힘들다고 저도 봐요. 해외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그 형태가 뭐야? 네, 이 미얀마가 해외에서 하는 나중에 사업에 소위 대한 대사의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임명 가지고 말이 많았죠. 국내 해외를 누가 네. 신경 써요? 그냥 하는 거지. 네, 다음. 사실 지금 제일 빠질 수 있는 이사장 뭐 다 들어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태형이 그때는 힘들다 그러다가 간다 그러다가 또 미르 얘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안 간다 그러고 좀 이따 간다 그러고 근데 네, 잠깐요. 이 이사장에 들어가라. 뭐 고영태 지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청와대 보고가 돼야 되니까. 고영태가 누구냐 하고 질문이 나오면 최순실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미얀마 대사를 특검이 소환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물론 없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얘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 라고 한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도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이 부분을 보고 또 얘들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말하는 미얀마라는 말을 가지고 미얀마 대사를 족치어서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검찰은 얘들은 이 업무를 꾸민 애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냐? 이런 문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이사장도 솔직히 미르도 저는 포커스가 영태형이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일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사장 앉혀놓고 사무총장이나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해놓고 사무총장 이사장은 그냥 밑에서 오면 그냥 사인하는 사람 그냥 앉혀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자리 줄게 해갖고 하나씩 앉혀야지. 지금 상태에서 이사장이 뭐 정치 있는 사람을 딱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빠꼼인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당연히 힘 빠지면 지가 들어먹으려고 하지. 네. 그냥 네. 이 부분은 얘들이 이제 미르나 K스포츠를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를 하나 앉혀놓자. 잘 아는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 바보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악하고 바보를 좀 앉혀놓자. 이렇게 지금 모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가 얘기해서 말 잘 듣고 그냥 선비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그냥 연봉이나 월급이나 받아가시고 우리가 하려는 거 사인만 해주시고 휴민트가 있으면 그냥 연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의 그것만 해놓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 재단 이사장도 자기가 뭐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 그릇이 안 되니까 그나마 지금 끌고 가는 거지. 심각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또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밤을 새면서 저희들이 들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놈한테 가서 줄을 대고 친박 세력을 죽이고 정권이 넘어가면 거기서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고 물으니까 박근혜는 레임덕이 와서 죽을 텐데 여기다 기름을 확 붓는 거다. 완전히 친박연대 죽여버리고 다음 대권주자가 누가 되면 거기서 자리를 받는다는 거다. 이모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등장한 이모는 주간조선의 TV조선의 이진동 사회부장입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TV조선은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조선일보가 그런 형태의 보도를 했는지를 답을 해야 됩니다. 왜 TV조선이 그런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자. 하나하나 꼬리를 자르고 퇴장시키고 결국에는 최순실이 남으면 청문회다 뭐다 하고 말이 많고 최순실 무너뜨리고 친박도 같이 무너진다. 박근혜를 죽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근혜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 그 다른 쪽도 답을 해야 됩니다. 최순실, 고영태 일당, 특히 고영태 일당과 같이 사진 찍고 친하게 지내고 의인이라고 불렀던 더불어민주당의 누구였는가요? 제가 이름도 모릅니다만 그 두 분이 사진을 같이 찍었더라고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혹시나 같이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갑제닷컴에서 또 이 녹음 중에 일부를 TV조선에서 이제 이진동 사회부장이 뭔가 슬슬 이제 보도를 하니까 고영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강한 것 없어? 한꺼번에 터뜨려야 그래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고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을 이진동에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말하자면 박근혜를 죽이는 공을. 나도 던져주지 않고 갖고 있는 펜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파일이 2300개나 되기 때문에 어떤 녹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2300개 녹음 파일 중에 불과 29개만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입증할 수 있는 29개 녹취록이다 하고 증거로 냈습니다. 그 2300개 녹음 파일이 현재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아직 증거로 채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건은 바뀌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고영태의 말하자면 미러 K스포츠 기획폭로다를 장악하기 위한 악의적인 기획폭로다. 거기에 언론들이 놀아나고 검찰은 그 프레임 속에서 움직인 거다. 물론 얘들은 검찰을 부패시키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을 이렇게 해서 검사장급 누구하고 니는 접촉을 하고 나는 누구하고 접촉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웃기는 어린애들하고 무슨 작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 일부에서는 정치에 미친 검찰도 있을 수 있죠. 이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박근혜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중에 정치를 하려는 그런 검찰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악함보다는 무능한 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진행된 경과는 얘들이 얘기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경과는 얘들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동원되고 싶고 그러면 꼬리 자르고 착착 나가고 마지막에 최순실이가 걸려들고 친박을 전부 무너뜨리고 박근혜를 제거하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 그 다른 쪽 여기서는 일단 비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얘들이 작업에 나선 다음에 정치권에 누구였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마 녹취록을 더 잡아보면 야 비박하고 접촉해 보니까 별로 안 돼. 다른 정당하고 접촉해야 돼. 이런 어떤 또 녹음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은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엄청난 음모의 기획을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37살짜리, 40살짜리 동지생들 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드러놓는 기획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먹히고 정치권에 차례차례 먹히고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이 하수인 얘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청문회를 열고 얘들이 다 청문회 열고 차례차례 보내자고 기획했던 바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